자, 이제 공동도급 회계세무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계장부, 또 대표사, 또 지금 방금 전에 했던 7강에서 보셨던 부가처신고서까지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공동도급에 대한 아주 많은 그러한 주제들을 다 섭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빠졌던 것은 부금 형식이나 위임 시공에 대한 그러한 걱정이 도사리고 있는 형식적인 공동도급, 그런 문제가 다 뺐습니다만은 나머지 주제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주제가 1년에 한 번 또는 준공 시점에 하게 되는 건설 손익의 인식, 그 공동도급 현장에 있어서 매출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41페이지에 1번 공동도급 공사수익의 종류. 그래서 공동도급의 공사수익의 실현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가 발주자와의 관계에서 소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지분 비율만큼의 매출을 인식하는 것 하나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바로 전에 보셨던 공동수급사 간의 시공 차이에 관한 정산 문제, 우리가 어려운 주제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묵시적인 하도급 관계로 처리했을 때 소위 매출을 인식하는 그러한 또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도급의 매출 인식, 즉 공사 수익에 관해서 우리가 칠판에다가 몇 가지를 적어놓고 점검을 한번 해보죠. 원래 공동도급이라는 것도 도급의 일환이니까 전체적인 이것이 도급이다 라고 하면 도급에 대한 매출은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도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업 회계처리 준칙 과거에, 그리고 지금은 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이 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항상 진행기준을 써서 매출을 인식해라. 그럼 진행기준을 언제 쓰느냐? 진행기준이라는 것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결산 시에 매출을 잡는 겁니다. 그럼 진행기준은 어떻게 쓸까? 진행기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행기준 적용 조건이라는 것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진행기준 적용 조건은 다른 게 없습니다. 가불사가 시공과 돈에 관한 능력이 있고, 또 진행일을 만들 수 있고, 장부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일상적인 건설회사에서 그러한 조건은 다 구비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도급이면 진행기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서 중에 보면 단서가 있죠. 진행기준을 쓰기는 쓰는데 만약에 그 회사가 중소기업으로서 그 현장이 단기 현장, 즉 공사기간이 착공해서 준공까지가 1년이 안 되는 단기 현장이면은 그것은 완성기준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일 경우에 완성 기준을 쓰는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걸 다 이렇게 틀로 이렇게 테두리를 쳐놓고 그냥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진행 기준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동도급에서는 과연 어떤 틀이 돼야 될 거냐? 이것이 이제 공동도급이 되겠다. 라고 하면 이 도급액이라는 게 뭘까? 전체 도급액 가운데 나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이 소위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으로 보는 겁니다. 나의 지분만. 100억짜리 중에서 내 지분이 50%면 100억 공사가 아니라 50억 공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일단은 첫 단추를 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행 기준을 쓴다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공사 진행률을 만드는 것일 텐데, 이 공사 진행률을 어떻게 만들까? 실은 공사 진행률은요, 돈 Q 기준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공사 원가 기준, Q라는 것은 물량 기준, 이렇게 돼서 건설업 회계처리 준칙 시절부터 지금 기준서 시절까지 우리 기업 회계, 기업에서는 돈 기준이나 물량 기준이나 합리적이라고만 한다면 전부 다 가능합니다. 특별히 공사원가 기준이 원칙이지만 나머지도 합리성이 보장되면 Q 기준도 다 가능하죠. 거기에 비해서 올해 법인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인세
법 규정에 의하면 공사 원가 기준만 소위 세법상의 진행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같으면 동큐가 다 인정이 되고 법인사업자 같으면 법인세법에 따라서 공사원가 기준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부터는 시행규칙이 개시되는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그 날 이후에 공사에 대해서는 소위 동큐가 다 같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기업회계와 법인세가 일치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공동도급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매출, 공사 수익은 언제 잡느냐? 그러니까 대표사가 발주자한테 매출 세금 계산서를 끌 때 잡느냐? 아니죠. 또 참여사라면 참여사가 대표사를 향해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끊을 때 매출을 잡느냐? 아닙니다. 언제 잡느냐? 결산 시에 잡는다. 뭐에 따라 잡느냐? 발주자한테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겠다는 그 공급 시기, 계약서에 돈을 받기로 한 그놈만 잡느냐? 그것도 아니고 오로지 진행 기준에 따라서 진행률에 따라서 잡는 것이다 하는 그런 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41쪽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은 41페이지의 2번을 보시면 공동도급의 공사수익의 실현이다. 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발주자와의 관계에서 인식한 공사수익은 즉 지분에 따라 인식한 공사수익이죠. 이 수익은 공동도급 계약상의 도급 금액에다가 자사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다. 그것이 우리의 도급액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사의 진행률에 따라서 진행 기준을 쓰는 것이다. 이 자사라는 것은 대표사든 참여사든 자기 각사의 진행률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더 이렇게 요약해 정리하는 걸 보면 1번 공사 수익의 계산. 그래서 도급 금액이란 건 뭐냐? 총 도급액 가운데 자사 지분율이다. 니은 공사 진행률은 뭐냐? 이 공사 진행률이요. 조금 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공사 진행률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물론 물량 기준에 관한 진행률도 있습니다만은 원가 기준만 보시면 원가 기준에 의한 공사 진행률이란 분자가 누적 공사 원가, 분모는 분자 플러스 공사 예정 원가입니다. 요 두 개를 합쳐서 총 공사 예정 원가라고 부르죠. 그러면 분자에 있는 누적 공사 원가에다가 공사 총 예정 원가를 이렇게 서로 나누어 주면 공사 진행률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도급이면 당연히 우리 회사의 그 현장에서 이게 나오니까 뭐 곧바로 정리가 되는데 공동도급이에요. 공동도급에서 값싸다. 대표사 값싸다. 값싸면 값싸의 실행에다가 값싸의 누적 원가, 즉 원래 지가 갖고 있었던 원가에다가 이제 을병사한테 뜯어준 원가를 다 차감한 정산한 원가를 올려놓고 나면 그것이 다냐.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하고 1강, 2강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회계증빙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또 그 뒤에 원가 정산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공동도급에서의 공사원가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원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대표사로부터 정산되어 오는 원가. 내가 대표사면 내가 모아놓은 원가 중에서 참여사한테 나눠주고 나면 나의 그 원가. 그놈 외에 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소위 직불원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계산이라는 건 뭐냐? 원가 대상의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는 절차를 원가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공동도급 현장이라고 해가지고 공동도급의 대표사로부터 오는 원가만 원가냐? 아니죠. 그거 외에도 직불원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는 누적 공사 원가는 대표사든 참여사든 불문하고 지금 우리가 누차 강조했던 공동도급의 원가 정산 요거 플러스 바로 직불원가다 이 말이죠. 직불원가. 간접비 배부를 포함한 직불원가가 이리로 가야 돼요. 따라서 실행도 자사의 실행이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사와 참여사가
공사 진행률이 다를 수가 있죠. 또 달라지는 게 원칙이죠. 그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각자의 지분율, 진행률을 써서 각사의 매출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41페이지의 하단부에 있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2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분자 아주 이렇게 잘 정리해놨죠. 공동도급의 정산원가 플러스 자사의 직접비 플러스 본사 간접비 배부액. 분모는 분자 플러스 실행예산상 준공시까지 추가될 공사예정원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가 계산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자면 이 자사 직접비라는 그 구성 안에는 원래 이 원가 계산에 들어가는 각종 다른 원가들도 감안해서 정리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자에는 못 들어가고 공사원가가 될 수 있는 것, 선급공사원가의 진행률에 따라서 들어가는 수주비, 우리가 첫 번째 주제를 봤던 선지출액 같은 경우도 분자에는 못 들어가고 분모에도 못 들어가지만 공사원가는 되는 것,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정확히 구비를 한다면 그 현장은 아주 멋있는 그러한 회계세무상으로는 아주 완벽한 그런 현장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기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금액이 30억, 부가세 별도, 지분율은 40%, 대표사 정산원가가 2억입니다. 일반적인 그 참여사들은 이 정도 원가 자료, 즉 대표사한테 넘어오는 이런 정산원가가 오면 우리는 공사 원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잘못된 관행이고, 그럼 원칙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다음 줄에 있는 발주자가 직불 통보한 원가가 있으면 그놈도 넣어야 되고요. 또 현장에 직투입한 원가들도 넣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본사에서 원가 계산 결과에 나온 간접비, 우리가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직접비를 집계하고 그 직접비에 근거해서 모든 현장을 직접비 금액 대비로 간접비를 푸는 그 간접비도 역시 배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면 이 현장에서는 지금 정산원가 2억, 또 발주자 직불 3억, 또 현장 직투입 1억, 그리고 간접비 배부 2천만 원까지 한 것이 요 현장의 소위 미성공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급 현장에서 원가를 모아주는 곳을 미성공사라 그러는데, 그럼 이 미성공사가 6억 2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진행률을 구해보자 그랬으니까 지금 미성공사 모아진 놈이 6억 2천. 그러면 분모는 분자가 그대로 6억 2천이 오고요. 그리고 공사 끝날 때까지가 얼마냐 한번 예측을 해봤더니 여기는 문제에 보면 4억 8천이 있습니다. 실은 요 4억 8천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절차는 아주 녹록한 절차는 아니죠. 대단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실행 예산을 통해서 이게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하튼 이 현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공사 진행률이 56.3%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현장에서 과연 매출을 얼마를 잡을 것이냐? 이 회사가 총 30억 가운데 자기의 지분이 40%니까 원래 공동도급에 대해서는 이 도급금액을 정하는 이 도급금액 자체가 총 도급금액 곱하기 우리의 지분율 한 12억이 이 현장의 도급액이라 그랬으니까 12억 곱하기 여기 나와 있는 공사 진행률 이렇게 곱해주면 우리가 원래 인식할 숫자는 6억 7,56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공동도급 현장에서의 그 매출의 인식이라는 것하고 과연 그 전까지 이 건설회사가 또 참여사가 대표사를 향해서 또는 혹 또 발주자를 향해서 직접 쏘아서 매출을 이렇게 했던 매출 세금 계산서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매출 세금 계산서라는 것은 이 위에 발주자가 있든 갑사가 있든 이쪽으로 교부하는 매출 세금 계산서는 실은 공급 시기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그 공급 시기 교부하는 매출 세금 계산서의 금액하고 얘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률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6억 7,500이라는 이러한 매출 금액하고는 어떤 과세기간 또는 어떤 결산기간을 딱 잘라보면 그다지 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물론 전체 기간을 다 합치면 양자는 실은 12억으로 똑같이 돼야 되겠지만 기간을 잘라놓고 보면 양자는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업회계에서 만들어 놓은 6억 7,500이라는 이 매출액이 원가 기준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세법에서 정하는 수익금액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현장에서 우리 지금 참여사가 대표사를 향해서 또는 발주자를 향해서 쏘아줬던 매출액이 만약 한 7억이다. 세금 계산서 끄는 것이 7억이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5억일 수도 있죠. 5억이다. 이렇게 하면 5억이나 7억이라는 매출 세금 계산서를 끄는 금액하고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에 따라서 매출을 잡은 6억 7,500이라는 이 수익금액하고의 차이는 과연 어떻게 소명할 거냐. 그러한 절차가 바로 법인세법상의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에 있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이 차이에 관한 조정 내역을 기재하게 되는 그러한 틀로 법인세와 부가세가 또다시 접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동도급에 관한 8강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도급 회계세무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그러한 연구를 하시고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